야, 누룩박사 그 발효빵 반죽 시작합니다. 이건 해놨던 거고요. 전 손 하나도 안 돼요. 수저로만 합니다. 자,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빼고요. 짜짜짜짜 빼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서 좀 이렇게 발효종 액정 쉬운 예 누룩발 향곡 발효종을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어렵게 하실 거 없어요. 굳이 어차피 다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대신 여기 주의하실 거는 그릇 양재기가 됐든 스테인이 됐든 뭐가 든 상관이 없어요. 가생이에 완전히 물이 닿지 않도록 살짝 가루가 남도록 쉬운 얘기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알아서 물을 빨아 먹어요. 함수 물을 땡겨 갑니다. 건조한화되기 때문에. 됐죠? 보이시죠? 지금 오늘 한 18시간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더니 목이 좀 잠기긴 했습니다만,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넣은 거는 향곡이란 누룩을 쓴 그 발효종 플러스 커피 액상 발효 커피 이 두 종류를 썼어요.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밀가루를 두 종을 썼습니다. 강력분 저는 잘 쓰지 않고 뭐 다른 걸 씁니다만 취향이 요즘에 그 트렌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 뭐 어디 건 상관이 없어요. 강력분 쉬운 얘기로 글루텐이 많이 있는 강력분 300g.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우리밀가루 300g 총 600g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그 두 개를 잘 섞어서요. 섞어서 물론 싫으시면 우리밀가루만 하셔도 되고 호밀가루만 하셔도 되고 쌀가루를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누룩박사가 여러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효소금 누룩박사 발효소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발효소금 7g을 넣어줬습니다. 없으시면 꽃소금을 넣으셔도 되고 천일염을 넣으셔도 됩니다. 단 맛소금이 이런 건 권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셨죠. 하신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빵에 나중에 완성된 빵의 경질 단단한 정도에다가 틀려지는데 보통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밀가루든 가루, 쌀가루든 뭐 호밀가루든 가루 600g 에다가 먼저 소금을 가능하면 발효소금 쓰는 게 좋죠. 고용 발효소금 7g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소금은 천일염을 쓰실 경우에 너무 두꺼우면 잘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번 믹서기나 블렌더로 갈아서 곱게 아니면 절구로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곱게 입자 곱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섞어주세요. 섞어주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홈을 파놓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생이에 그러니까 쉬운 얘기 그릇 벽면에 볼이 됐던 냄비가 됐던 뭐 뭐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가생이에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온폭하게 이렇게 바구니 모양으로 이렇게 온폭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먼저 뭘 넣냐면 향곡 발효종, 향곡이란 누룩 발효종을 200g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400g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저는 특별한 맛을 위해서 액상 커피 발효종을 죄송합니다. 액상 발효 커피 200g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총 액상 발효종 발효시킨 액상 발효종이 400g이 되는 거겠죠. 요게 그 상태예요 지금. 야 이제 손 전혀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오늘 내일 교육이 있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말로가 힘들어요. 보이시나요? 대신
모든 요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거나, 죄송합니다. 요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해주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누룩박사 요리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손에 뭘 묻히지 않아요. 요즘에는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근데 꼭 묻혀야 될 때도 있죠. 정말 중요할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정도 빵 반죽하는 정도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기계도 별 필요가 없다. 보시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그 동네 내일 교육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전 여기다 바로 여기서 내일 궁 굴릴 거예요. 속칭 그 빵 하시는 분 하실 텐데 별 저기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그릇 가생이에는 거의 묻었네요. 근데 이렇게 묶으면 되면 되고요. 거의 묻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빵 반죽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든 향곡이라는 누룩을 이용해서 만든 발효용을 사용할 때 이게 다예요. 땡!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8시간에서 12시간 상황에 따라 틀려져요. 이제 빵 질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전 요대로 놔둡니다. 여기다 뭘 하냐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까요? 네.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8시간만 지나면 빵 구우시면 됩니다. 내일은 교육이 있어서 반죽하는 걸 보여줄 수는 없을 텐데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여기서 뭐만 없어지냐면 요 가생이 있죠. 네. 가생이 얘들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1분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빵을 하다 보면 완전히 섞이질 않으면 가루가 속에 익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겉 부분, 요 겉면에는 내일 이제 발효가 되면 내일 10시부터 교육 시작을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하면 한 11시쯤 되면 빵을 구울 텐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상태가 되냐면 요 윗면이 위에 있는 겉표면이 요런 상태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약간 손이나 그릇 표면에 닿으면 뭐라고 할까요? 묻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뿌려줍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수저가 없어도 돼요. 이 가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궁 굴린다고들 뭐 흔히 하시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굳이 어렵게 하지 말자는 주의다 보니까 저기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손으로 해도 금방 반죽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상태가 돼요. 지금은 아직 충분히 발효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발효가 되면 수분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주물주물해서 굽습니다. 굽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각자의 몫이니까 거기까지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반죽을 좀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궁 걸린다고 몇 차를 한다는데 그거는 각자의 몫이니까 각자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듬성듬성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게트 같은 게 막대빵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서 쉽게 해요. 그리고 제가 누룩박사의 평생 지론이 뭐냐면 힘들면 골병 든다. 힘들면 오래 가지 못하고 폼만 잡다 골병만 든다. 그러니까 쉬워야 오래 간다. 장모님 떡도 맛있어야 사 먹는다. 이 지론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나 있죠. 당연히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고 음식도 기호가 있잖아요. 맞아야 되는 거고 먹었을 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 교육할 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한번 제가 촬영을 해 놓습니다. 이게 공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분들한테 보여드릴지 제가 유튜브에 올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지금 보시는 그대로예요. 이 실시간 그대로. 아마 내일 사진을 못 찍겠지만 요거 해놓고 나면 지금 현재 시간이 2023년 6월 21일 22시 30분 오후 10시 30분이에요 내일 교육이 11시니까 이렇게 해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8시간 내지 때때로는 24시간을 발효를 시키는데 저는 냉장을 시키질 않아요. 냉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물 먹을 때 어떡합니까? 찬물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일본 의학 박사가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몇 도가 떨어지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상온 또는 실온에서만 발효를 시킵니다. 단 아주 큰 행사가 있을 경우 대체가 안 될 경우에는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미리 반죽을 해서 최소한도 8시간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반죽을 냉장 보관을 해요. 때로는 좀 4시간 정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상황에 맞춰 아주 맛있는,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말씀드렸는데 좀 목이 잠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무려 14시간 내일 모레 쓸 커피를 볶는다고 정말 꼼짝 못하고 혼자 서서 볶았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빵 만드는 거 우리 밴드에 있긴 하지만 보세요.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물을 먹어서 아까는 기름한 거 같더니 뻑뻑해졌죠. 요 대신 발효종 액종이나 넣어주는 거는 양은 좀 출입이 있습니다. 빵의 나중에 질감에 따라서. 중요한 것, 여긴 들어가는 것이 딱 3가지입니다. 가루, 그것이 밀가루가 됐던, 강력분 플러스 우리밀 플러스가 됐던, 아니면 우리밀 100%가 됐던, 우리 호밀 100%가 됐던, 우리 보리 쌀가루 100%가 됐던, 쌀가루 100%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 3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소금이 들어갑니다. 간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죠. 우리는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발효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향곡 발효종이라는 우리 전통 누룩을 기반으로 하는 발효종을 액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냥 향곡 발효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가루 600g에 누룩박사 기준이에요. 가루 600g에 소금도 누룩박사 뭐 많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많이 보급을 해드려서 어쨌든 고용소금 거칠거칠 만져지는 액상이 아니고요. 고용소금 7g 거기에다가 누룩발효 향곡 발효종이라는 누룩발효종을 400 내지 600g을 넣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선 이런 빵 하시는 분들 무슨 말씀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물 안 들어갑니다. 계량제, 버터, 계란 등등 전혀 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입맛이 그래요. 물론 제가 필요하시면 넣으셔도 진짜 맛있게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아주 제 기본 베이스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만들어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제가 간간히 어떤 업체 관계된 업체 갈 때 이제 선물용을 간간씩 만들어 가거나 교육할 때 저는 교육할 때 그냥 하지 않고 항상 맛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맛을 보여드리면 사 먹고 싶다고 팔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내일 제가 이제 교육하는, 요즘에 교육을 잘 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하도 사정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7회차 해드리고 해서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경연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뭔진 비밀입니다. 뭐 다른 분이 글을 올려주시겠죠. 그리고 빵을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고 해서 했기 때문에 내일 가서 이걸 그대로 지금 해서 그대로 실온에 놔뒀다가, 그래서 이 빵을 구워서 점심 겸 하고, 제가 이제 내일 그 경연대회를 할 거니까 상품 준비하고, 뭐 경연대회 있으면 그 누룩박사님께 술이겠죠? 예. 그래서 그 상품 겸 안주 겸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일 마지막 과정이 발효빵 만드는 걸 그분들이 부탁을 하셔서 전수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여튼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요. 이 정도 보이시면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여기 손을 넣어볼까요?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내일 아침에, 내일 현장에서 할 때 굳이 가루를 뿌리지 않고, 저는 여기 다른 거 쓰지도 않아요. 이런 게 요대로 요 상태 그대로 그 수저는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이거만 딱 빼놨다가 내일 수저 하나 달라고 해서 밀가루 묻혀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군글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몇 번 한 다음에 바로 해서 구울 겁니다. 뭐 오븐이 됐던 후라이팬이 됐던 에어프라이가 됐던 무슨 상관이 없어요. 굽는 거예요. 뭐 잘 구우면 상황에 맞춰 구우면 되는 거니까요. 또 다시 이거 두서없는 말씀이 되어버렸네요. 조만간 제가 또 소식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